그 정당방위의 기준을 둘러싸고 아주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둑.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여사 상태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도. 네. 그게 정당 방어냐. 네. 그게 정당 방위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데, 정당 방위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상호 간에 사실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쪽은 폭행이 되는 거고. 네. 한쪽은 그걸 막는 정당한 행위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저게 뭐 나오지만. 이 경찰에서는 뭐 8가지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정당 방위냐 한다는데. 네, 정당 방위 기준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다 외워서 정당 방위를 할지 말지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지금 서로 막 불법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외워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법관이 있는 거고. 네. 수사기관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경찰이 만든 것 중에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저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8번은 저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 3주의 상해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저게 대해서 뭐 그걸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칼로 베었을 때 네. 보통 전치 2주 나옵니다. 깊게 네. 베인 거 말고 이제 긁힌 정도. 네. 근데 이게 한 대 때려야 멍이 들면 4주가 나옵니다. 네. 이 멍이 가라앉을 때까지를 전치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3주라는 게 기준이 이게 그러니까 상해가 몇 주냐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예, 그거는 마지막에 다른 기준이 전부 다 뭐 적용되거나 안 되거나 문제에 들 때 네. 상처를 많이 입었으면 그 정당 방위의 상대방이 그때 이게 정당 방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 조금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라고. 이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절도범인데 예. 55세 절도범을 20대 이제 집주인이 발견을 하고 쫓아가서 이제 폭행을 가하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가했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당 방위가 아니고 뭐랄까 과잉 방위도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네. 자기나 자기 가족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당 방위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가 보면 징역 1년 6월 실형 났죠, 아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법관이라도 이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같으면은 아마 실형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내사라도. 네.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된 이유가 제가 지금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 20대 청년이 그 피해자라 하면 좀 뭐하지만 절도범을 폭행할 때 절도범이 한 거 불능 상태였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한 거를 하면서 이 20대 청년에게 피해를 입힐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그게 중요한데 재판부가 1년 6월에 실형을 한 것을 봐서는 이미 20대 청년이 이 50대 절도범의 항거 능력을 제압을 완전히 해서 더 이상 없었는데 20대 청년이 아마 혈기방장하고 아주 그리고 밤중에 흥분된 상태니까 밤이면 좀 흥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방위에서 과잉방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에 보면은 흥분 그다음 뭐 당황 뭐 이런 상태에서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밤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 정당방 8가지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맥락은 사실은 어떤 뭐 절도범에 대한 제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그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가늠하기 위해서 그냥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 관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것까지 입건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쌍방 폭행이 해당되지 않는 즉 정당 방위로 인정해야 할 요건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폭행 상황에서의 나름대로의 정당 방위에 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절도 사건에 있어서 제압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고 만약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 사실은 뭐 지금 밤에 새벽에 절도범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동방예의지국이긴 하지만 뭐 절도범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뭘 흉기를 갖고 있는지 그거 다 물어보고 뭐 하는 것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즉 그 국민의 법감정과 법리에 아주 그 간극을 보여주는 이제 뭐 그런 입장인데 말이죠. 결국은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고 심해가 현재 진행 중이냐 또 이것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이 세 가지 요건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추상적이고 지금 목전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까지 다
지금 상당히 몸이 위험하고 불안한데 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네.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때까지 정당 방위를 잘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미국에 비해 안 가지 다니니까 총을 안 가지 다니니까. 미국은 총을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네. 그 이유는 있죠. 그 우리 법치국가의 대원칙이 네. 사람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서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네. 개인에게 맡겨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 그 국가가 처벌하는 건데 그래서 정당 방위를 잘 인정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윤리에 반하는 네. 그리고 사회 우리 상식에 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경찰에서 아마 알겠습니다. 정당 방위 기준을 어제 그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화제가 좀 됐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네. 과잉행위냐 이거는 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되는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의 청년이 네. 도망가는 50대 절도범을 네. 예, 흉기가 없는 절도범을 도망가고 이미 포기하고 도망가는데 계속 가격을 했다. 네. 이래서 문제가 된 거다. 네. 그러면서 좀 이 박민식 의원이 네. 그 빨래 건조대를 들고 나왔죠. 이게 흉기냐? 이게 흉기냐? 네. 근데 검찰에서 많이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죠? 검사 출신인데. 박민식 의원 검사 출신이죠. 네.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잘 아는데. 네. 아, 이게 친정 식구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는 네. 정당방위하고는 논리적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 그거는 이 20대 청년을 네. 처벌할 때 네. 폭행 중에 흉기 처벌이 있거든요.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네. 법률 중에 그거냐 아니냐 정당방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 어떤 걸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그럼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진짜로 뭐 물어봐야 됩니까? 균형이 맞아야죠. 균형. 그러니까 아까 만일에 80대 절도범이 있고 네. 20대 청년이 있다 할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제압할 수 있죠. 그렇죠. 무기를 안 예. 들었다면 그럴 때 과도하게 뭐 구두발이나 워커발로 찬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초임 판사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지금도 재밌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